경영난이 심각한 속초의료원을 저희가 취재한 결과 계약부터 회계, 관리, 감독까지 모든 부문에서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사건과 쟁점 현안들을 두 분의 의견을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심재범 변호사 그리고 허소영 전 강원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직원들 임금이 못 나갈 정도로 속초의료원이 심각한데 예산은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좀 부실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지역 거점 공공병원 기능 보강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300억 원 이상입니다. 네. 이 그 국고하고 도비가 50대 50으로 매칭이 된 사업으로 사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국민의 혈세가 쓰이기 때문에 그 사용 목적이 상당히 제한되어져 있고 그리고 회계가 철저히 감시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2중 3중의 검증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공보건의료법이라든가 보조금관리법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감시 장치가 있습니다. 지자체도 보조금이 사업된 그 사업에 있어가지고 현장 방문을 해서 국고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활용 상태를 보건복지부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도 언제든지 그 보조금 사업이 실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활용 형태에 대해 가지고 언제든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더해서 이제 회계 부분에 있어서도 회계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지자체에 2개월 내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지자체는 다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 이런 문제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아합니다. 사실 그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도의회에서 이제 보고된 결과에 따르면 이제 그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이제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이제 그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2억 가량은 사실 정당한 계약인지 서류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시공 시설물에 대한 1억 7천만 원 정도의 상당히 집행이 된 부분이 발각이 됐고요. 그리고 전체 계약 건수가 180여 건인데 그중에서 60여 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수의계약 자체도 변칙적으로 운용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의회에서도 너무 이게 늦게 알게 된 상황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앞서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가 2019년부터 이 사업비를 받기 시작했으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문제가 이제 누적이 되어 왔을 텐데 강원도가 통상 해야 하는 그 과제가 그 의료원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정기 감사를 하고 또 매 회계 감사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 여전히 많은 분들의 의아함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2023년에 그 내부 감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뭐 계약이나 검수 그리고 정산 같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을 한 사람 혹은 한 부서에서 해오고 있었다. 이것이 좀 문제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그것이 있은 후 또 1년이 지나서 2025년이나 돼서야 강원 그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특정 감사로 이 사실을 밝혀내고 있거든요. 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서도 부정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서 제대로 그 처리를 하지 못해서 총 그 도가 그 결손을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한 39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구상권이라든지 구상금 또 그다음에 형사 처벌에 관련된 거는 또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경찰 수사가 의뢰되어 있고 아마도 그 전임 원장들에 대한 배임 뭐 이런 혐의들도 계속 그 추적을 해봐야 될 문제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격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건강권에 큰 문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예. 자, 그리고 강원FC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예, 지난주에 아주 큰 게 터졌습니다. 춘천시장이 경기장에 입장을 못하는 네, 맞습니다. 좀 이상한 상황이 됐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번 사태는 그동안 강원FC에 쏟아부었었던 춘천 시민들의 열정과 정성에 대해서 김병지 그 대표가 막말로 그 어떤 정성을 훼손시키고 또 불손하게 되갚은 사례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강원FC는 아시아 축구 연맹 홈 경기 개최지로 처음에는 강릉을 특정하고 준비했다가
갑자기 상황이 전환되면서 부득이하게 이제 춘천에 다시 의뢰를 하게 됐는데 춘천은 처음부터 배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일정을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김병진 대표가 춘천은 상당히 이제 노력이 좀 부족하다,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또 지지 활동을 해왔고 또 예산도 매번 경기할 때마다 7천만 원씩 한 2018년부터 거의 43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보면 춘천시 입장에서 상당히 그 섭섭하고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팬들과 또 시 당국에서 그 불편한 내색을 이제 했던 것이 있었는데 김병지 대표가 이제 이것을 그 상당히 이제 불편하게 생각해서 입장을 하려고 한 경기를 보러 간 육동화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나누어줬던 비표를 빼앗는 것부터 이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상당히 그 불손을 했고요. 이건 단순히 시장이나 공무원들을 출입을 못하겠다가 아니라 춘천 시민 전체가 거부당했다, 모욕당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김병지 대표 얘기에 따르면 강릉은 잘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어쨌든 그 현수막인데 그 현수막 그 내용 자체가 강원 FC와 축구를 사랑하는 춘천 시민, 축구인 팬을 폄훼하는 김병지 대표는 사퇴하라입니다. 예. 사실 이 정도 비판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비판도 수용을 못하고 그 어떤 특정 지자체 그 장이나 그 수행원들에 대한 비표를 반납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그 시민들을 모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김병지 대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치하지 말고 스포츠 하러 왔으니까 그냥 본연의 임무를 해라. 정치를 할 거면 사퇴를 해라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이게 좀 격앙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네. 그리고 사실은 그 FC 강원 FC에 대한 춘천 시민의 애정이 특별했다, 각별했다라는 것도 그 김병지 대표가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대선 앞두고 공약을 확정을 했고 이제 이걸 또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있는데 32개 공약 과제가 나왔는데 변호사님께서 먼저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예, 그 32개 공약 과제가 총 이제 국비가 47조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61조 원에 해당합니다. 뭐 각 지자체가 앞다퉈서 이제 사업 과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뭐 충남하고 제주 사업비 책정을 하는 충남 제주를 제외하고 수도권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전체 사업비가 1,068조 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규제에 저촉될 여지가 없는지 이 부분은 좀 살펴보면 실제 구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축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강원도도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 사실 공약 과제로 각 정당에 보내는 이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사실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공약, 이 지역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이 공약을 실제 공약으로 반영을 안 했을 시에는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어떤 압박용도 있고 네. 실제 공약 과제로 들어갔을 때 그 후보들의 공약으로 들어갔을 때 나중에 어떤 국책 사업이라든가 예산 확보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공약에 들어갔을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놨든지 그게 현실화되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후보들이 국정 기조를 나중에 집권을 해서 국정 기조를 잘 이해해서 국정 기조에 맞는 공약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강원도가 이번에 제시한 여러 의제들을 보면 새로운 것을 발굴했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지역 현안들을 총 집합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각 기초나 광역 지자체별로 모두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이렇게 대선 공약에 반영하려는 것은 적어도 이제 100대 과제 안에 해당하는 그 지역의 과제가 몇 개라도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일 텐데요.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유사한 분야의 경쟁과 또 투입 예산 규모가 만만치 않아서 아마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4개 시도가 제출한 사업 과제를 보니까 982건, 그다음에 예산 규모로는 1,068조 83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 총 예산의 거의 2배가량인데요. 네.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미래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안들을 집어넣는 것인가. 네. 수건 사업도 있지만 그런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좀 아쉬웠던 것 중에 뭐 내국인 면세점이라든지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크게 이제 승산이 없는 것들을 또 이번에도 밀고 있구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좀 개선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